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까칠하신 분인데 제가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 그래요? 네. 장관님은 이제 국무위원도 경험을 하셨고, 오랜 공직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제 정부, 초기에 국방부로부터 이런 중대한 사안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장관이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자가 새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명구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지 박근혜 정권의 국무위원이나 무슨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 분야의 국사를 처리해 나가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이런 중대 사안을 보고하자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고 나가서는 새 대통령의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새 대통령을 무시하는. 제가 어저께 어떤 다른 데서는 능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능멸.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이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조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시는 건데 그 과거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하시기에?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예. 19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소한 무슨 이 예산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란 몰라도, 예.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네네. 더군다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건 실수로 뺀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더군다나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초안에는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중간에 이제 강독 그 부분을 읽고 서로 이제 첨삭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조사 결과인데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왜 이랬을지 의도가 있다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6기가 한 세트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2기는 먼저 지난번에 들어온 것이 이미 알려졌지만 4기가 들어오면 한 세트가 들어오는 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 이거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 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훨씬 더 국가 문제, 국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덕적이라고 그 합법성이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아마 장관선에서 그거 빼라는 얘기 하기 전에는 정책실장 선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중장급이죠. 네. 그건 장관선에서 빼라고 해야 빼는 거지. 이걸 사안을 보고했던 정책실장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예. 그럼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 최고 2층에서 이 보고 내용을 실무자들은 넣어야 된다고 당연히 판단했던 걸 의도적으로 뺐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무슨 의도에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도 이제 물러나고 지금 현 국방장관도 물러나고 새 장관 들어온 뒤에 이제 사실이 밝혀진다 한들 예.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중간에 보고해놓으면 현 단계에서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국회로 넘어가거나 또는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자는 그런 소위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가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전번 김관진 국방부실장과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이 짜고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권한대행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권한대행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대충 파악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사기가 들어왔다면서요 하고 이제 주무장관인 한민구 장관에게 물었더니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데 이렇게 반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대화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침이를 뗀 거죠. 시침이. 시침이 떼려고 하는 거죠. 시침이 뗀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시침이 떼고 시간 지나면은 굳어진다는 계산에서 면제해서 그런 거죠. 이건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 뭐 도덕성 검증하는 차원에서 위장 전입이다 뭐다 세금 탈루다 전부 문제 삼는데 이게 앞으로는 과거에 이런 시침이 뗀 적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런 성동격수도 유만보덕이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쳐다보게 만들고는 그 사이 일 해치워버린 게 성동격수 아니에요? 이건 고약한 시침이에요. 대한민국 청와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고 거기에다 대고 이런 시침을 뗐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도 대해서도 시침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마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어도 시침을 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침 한번 떼놓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군데 체크를 해본 뒤에 질문하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시인이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이라고 문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침이 안 된 것 같지만 이거 28일 날 안보실장한테 시침이 된 것은 이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말씀대로 하자면 194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하시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작은 기업에서도 이렇지는 않죠. 이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국무위원을 직접 하신 분에게. 또 정권이 바뀐 뒤에 새 장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전임 정권의 장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가령 김대중 정부 초에 이른바 그때는 적대적 정권 교체인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깍듯이 국가 원수로 모시고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할 일 있으면 보고하고 그렇게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 김대중 정부의 그 장관들이 그대로 현장을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뭐 국무회의 참석하고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참 진짜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참.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기준으로 비춰보자면 그럴 때 이런 유사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이명박 정부 넘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벌써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언론에 보도가 됐을 텐데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라 기가 막히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당연히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가 될 텐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요? 비용 문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용 문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10억 달러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인데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무기를 들여다 놔야 된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사드 배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들여다 놨다고 하지만 배치를 계속할 수도 없고 운영은 더더구나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제 비용 문제 제기하겠지만 비용 문제는 비용 문제대로 협상을 해나가고 네. 이걸 줄 것이니까 그다음에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면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국법의 그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안보 문제를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만큼 이거는 우리 국내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눌러놔야죠. 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 일로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회담이 잘못된다든가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꾸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이 확실히 생겼고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30일인가 미 국방부가 그동안에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그 사드 배치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그 비판 여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한미 간에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 또는 한민구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투명하게 일이 됐어야죠. 한미 간에만 투명하고 국내적으로는 투명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시침이 떼고 성동격선하고 이건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건 누락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적도 있는데, 그렇죠. 예, 장관님은 한미 간에는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보고 내용이 누락된 것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 이거 투명하게 진행된 문제고 동맹의 문제인데 이걸 왜 국내 정치 문제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논리로 그쪽을 반박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미 이건 국기문란의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사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거에 해결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10억 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내부 국기문란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사드 배치에 관련된 주도권을 쥐고 시간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잘 활용하면.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이걸 잘 활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해서 국정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분이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지혜를 짜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은 우리 김총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도 이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북한 문제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에 3번 쐈습니다. 4일, 11일, 14일, 21일, 29일 예. 3번을 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금 9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3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 트럼프 정부 이후에 9번인데 이게 이번에 그 쏜 미사일의 여러 가지 그 재원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면 사거리가 예. 괌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라는 점. 네네.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썼다는 것은 지금 장거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액체 연료가 아니고 이동 발사대를 썼다는 얘기는 기습점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남한을 상대로 하려면 300km짜리도 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을 공격한다든지 할 때는 300km도 길어요. 500km도 뭐 저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때려도 서울보다 훨씬 남쪽으로 신의주에서 개성까지가 200km, 개성에서 서울까지 200km니까 신의주까지 끌고 올라가서 쏘아도 서울보다 더 남쪽으로 떨어지는 게 500km인데 이게 3,000km, 4,000km 나가는 미사일, 그다음에 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 이건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9번 미사일을 쏘는 동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점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선제 타격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제가 그 대목이 진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이 미사일 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더 유화적으로 변해갔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역학관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미국 간의 이 협상이라고 그럴까 그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쓸수록 미국은 오히려 몸에 달아가지고 북한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예. 북핵 문제 94년 북핵 문제 발생 이후에 북한은 그동안에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끌어냈던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 도발을 더 강하게 할수록 미국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직접 비공개 접촉을 하자고 제안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우리가 나간다면은 북한이 더 세게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 국제 정치적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하고 다가오려고 북한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1월 7일인가 출범했으니까 그 이후에 1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북한은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떠보기 무슨 기싸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할수록 그리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미국 간의 협상 시간은 가까워진다.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도발을 앞으로 더 자주 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의 의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미사일의 성능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그렇죠. 예,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예, 미국에 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그 거리가 늘어나도 그 미국이 몸따라하고 지난번에 2006년에 핵실험 하자마자 바로 북한을 제3국으로 불러냈거든요. 비밀리에. 그래서 왜 이러냐 진짜.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미국 관계는 존나 없다.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거 해줄 테니 일단 협상부터 시작하자. 거기서 대충 원계를 짜가지고 그 이듬해 2월 13일 날 베이징에서 육자들이 만나가지고 이른바 육자회담 2.13 합의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선미복대와 나머지 육자가 됐건 사자가 됐건 또는 남한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남한을 상대로 해서 쏘는 거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이 원해왔던 건 사실 좀 단순하죠.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존재를 인정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평화협정 맺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9번 싸운 동안에 미국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선제 타격은 물론 안 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까지도 우리는 안 하겠다. 안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제 타격 안 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를 지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끌어냈으니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맘 놓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고 협상으로 갈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같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지금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쾌재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이 뭐 성사될 수도 있고 뭐 트럼프도 이제 뭐 이건 저희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오바마도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이 아무래도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북미 회담을 우리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른바 코리아 패싱 옛날 용어로 쓴다면 통미봉남인데 요즘은 영어로 돼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국시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다고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고 다자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통미봉남이나 코리아 패싱을 면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고 협력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같은 거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당국간 회담을 여는 당국간 회담의 이 당국 접촉과 대화를 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미국 간에는 그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로 하는 양자회담을 하겠지만 남북 간에는 이 경제라든가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주로 하는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그 미국 접촉 또는 육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나 통미봉남을 비껴가고 그리고 막상 이제 육자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봐요.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북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는 의구 공동성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남북 관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그 합의서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미북 대화에 우리가 빠진다고 걱정할 건 없고 잠시 우리는 다른 데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이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육자회담이 열리면 그때는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한미 정상회담 또 가까워지면 연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뭘까요? 무슨 의도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고 오지 않고 나중에
자기도 이제 물러나고, 지금 국방장관도 물러나고, 새 장관 들어온 뒤에 이제 사실이 밝혀진다 한들, 예.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중간에 보고해놓으면 현 단계에서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국회로 넘어가거나 또는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자는 그런 소위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가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전번 김관진 국방부실장과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이 짜고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권한대행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권한대행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대충 파악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사기가 들어왔다면서요 하고 이제 주무장관인 한민구 장관에게 물었더니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데 이렇게 반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대화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시치미를 뗀 거죠. 시치미. 시치미 떼려고 하는 거죠. 시치미 뗀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예. 이 시치미 떼고 시간 지나면은 굳어진다는 계산에서 면전에서 그런 거죠. 이건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 뭐 도덕성 검증하는 차원에서 위장 전입이다 뭐다 세금 탈루다 전부 문제 삼는데 이게 앞으로는 과거에 이런 시침이 뗀 적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런 성동격수도 유만보덕이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쳐다보게 만들고는 그 사이 일 해치워버린 게 성동격수 아니에요? 예. 고약한 시침이에요. 예. 대한민국 청와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의 나가서는 새 대통령의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새 대통령을 무시하는 제가 어저께 어떤 다른 데서는 능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능멸.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이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조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시는 건데 그 과거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하시기에?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예. 19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소한 무슨 이 예산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란 몰라도 예.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네네. 더군다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걸 실수로 뺀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더군다나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초안에는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중간에 이제 강독 그 부분을 읽고 서로 이제 첨삭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조사 결과인데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까칠하신 분인데 제가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 그래요? 네. 장관님은 이제 국무위원도 경험을 하셨고 오랜 공직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제 정부 초기에 국방부로부터 이런 중대한 사안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장관이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자가 새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명구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지 박근혜 정권의 국무위원이나 무슨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 분야의 국사를 처리해 나가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이런 중대 사안을 보고하자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고. 왜 이랬을지 의도가 있다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사기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6기가 한 세트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2기는 먼저 지난번에 들어온 것이 이미 알려졌지만 4기가 들어오면 한 세트가 들어오는 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 이거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 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훨씬 더 국가 문제, 국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덕적이라고 그 합법성이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아마 장관선에서 그거 빼라는 얘기 하기 전에는 정책실장 선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중장급이죠. 네. 그건 장관선에서 빼라고 해야 빼는 거지. 이걸 사안을 보고했던 그 정책실장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예. 그럼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 최고 2층에서 이 보고 내용을 실무자들은 넣어야 된다고 당연히 판단했던 걸 의도적으로 뺐다면 그 의도는